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 수술과 중안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상과 모습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눈에서부터 입 사이의 이 중안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멜레슨의 논문과 그리고 로릭의 논문을 제가 참조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저도 항상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얼굴의 조화로움이거든요. 자, 우리가 눈밑을 수술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눈밑에 대한 수술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밑부터 이 중안면 부분은 서로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해골 영상에서 볼까요? 이 해골 모형에서 보면 이 눈 알 안쪽에 앞쪽에 이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약간 파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골에서 보면 입과 눈 사이에 이 부분 약간 파여져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중안면이다라고 하는 미드측 에어리아가 되는 거고, 눈밑 수술은 사실 이 중안면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셔야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미용적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 밑에 수술을 하면 좋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이 중안면 쪽, 앞볼 쪽의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앞볼의 이 광대 부분이나 이 옆광대 부분 쪽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 밑에 수술을 했을 때 눈 밑에 꺼짐 현상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단순히 눈 밑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꺼짐 현상처럼 보이진 않지만 얼굴의 전체적인 옆볼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눈 밑에 수술은 기본적으로 불룩한 부분이 내려오거나 고랑졌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그 주위 부분에 볼륨감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안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눈 밑쪽에는 여기 보시면 안구의 바로 아래쪽 이 뼈 쪽으로 우리가 인대가 쫙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대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스페이스, 즉 공간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눈 밑쪽의 공간과 중안면의 공간은 이 인대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눈 밑에 수술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눈 밑과 이 중안면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The Five Steps of Blepharoplasty라고 해서 로릭의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저는 모든 수술을 이 로릭의 방법에 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클리니컬적인 결과를 따라서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부터 보면 말랏 팻 그래프트라고 해서 중안면 쪽의 팻 그래프트를 이 로릭의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눈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눈밑 수술을 하면 눈밑이 평탄해져야 되고 눈밑이 하얗게 변해야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눈밑의 수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눈 밑쪽에 애교 근육이 정확히 잡히면서 그 아래쪽에 지방의 허니에이션, 지방의 불룩함이 잡히면서 중안면 쪽이 꺼져 있는 부분이 살짝 볼륨감이 올라오면서 좀 더 영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가 말랏 팻 그래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랏 팻 그래프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중안면 쪽의 지방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눈 밑쪽의 관계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안면부터 눈 밑은 거의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 말라 쪽, 중안면 쪽이 조금 꺼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랏 팻 그래프트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앞볼 쪽의 지방이 처지거나 지방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랏 팻 그래프트는 결국에 뭐냐, 일종의 리프팅이기도 하면서 중안면과 눈 밑을 매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프라고 하는 중안면 쪽에 굉장히 얇게 위치해 있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리프팅 시키면서 올리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fat removal, fat reposition. 여러분들도 잘 아는 지방에 대한 제거나 재배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안면과 눈 밑에 경계를 나누는 부위에 인대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 인대가 결국 확 파이면서 들어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번째에서는 ORL, 즉 orbicular retaining ligament를 릴리즈 시켜준다라는 걸 표시해 준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lateral canthopexy라고 해서 이 부분 쪽이 처져 있는 부분 쪽, 그러니까 인대가 처져 있는 부분 쪽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가쪽 인대 당김술이나 혹은 피부가 그만큼 많이 늘어졌을 거면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방법도 다섯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1, 2, 3, 4, 5번 단계를 눈밑 수술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1, 2, 3, 4, 5번을 똑같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단계로 넘어가지만 3번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4번과 5번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디스텐스하게 갈 수 있느냐. 결국 눈 밑과 중안면을 얼마만큼 내가 현재 상태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 보면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수술 후의 사진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 환자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죠. 뭐냐?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의 허니에이션, 지방이 불룩해지거나 처지면서 피부도 처지고 그러면서 중안면도 꺼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팔자도 깊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져 보이는 얼굴이 되죠. 이분 같은 경우도 말라스 그라프트, 즉 중안면에 대한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중안면의 볼륨을 좀 더 높여준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허니에이션 된 부분과 고랑진 부분에 대해서는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이제 쭉 계속 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왼쪽과 오른쪽 보면 왼쪽이 수술 전의 사진,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분도 역시 미드측 쪽에 대한 fat graft, 지방 이식을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고요. 자,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의 허니에이션, 그러니까 지방의 불룩함, 이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눈 밑에 대한 수술,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자, 근데 이제 중안면이 좀 꺼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안면의 볼륨감을 조금 더 높여줘서, 근데 대신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너무 과도한 볼륨량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꺼져 있느냐를 꼭 기억하셔서 그 정도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무조건 빵빵하게 늘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방이 추후에 또 소멸이 된다니까, 지방이 생착하면서 뭐 한 5, 60% 생착이 된다면서요? 그럼 3, 40%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130%를 넣고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한다는 것도 결국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가져와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지방 이식은 처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분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면 단순히 눈밑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밑과 앞볼 쪽 중안면은 어떻다고요? 서로 연관된 부위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영해 보이고 좀 더 좋은 인상, 그 다음에 고운 얼굴 형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눈 밑쪽과 중안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도 눈 밑에 대해서는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셨고 중안면에 대해선 이제 지방 이식을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지방 이식을 같이 진행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자, 왼쪽 그림은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인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살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앞볼 쪽에는 생각보다 지방의 처짐보다도 이제 수프로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부위가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 밑쪽에 이제 지방 재배치수를 해주면서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모든 걸 강조드리지만 눈밑 수술의 가장 핵심은 톤을 높이고 탄탄하게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수술 전의 상태보다 노화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이 일단 가장 프라이머리 목표가 되면서 미용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프 쪽에 지방량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처진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수프 리프팅을 같이 시행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남자분과 오른쪽 여자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 다 이런 형태가 많으신데요. 내가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고 고랑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져 보이고 하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예전보다 확실히 인상이 어두워졌다. 결국 그겁니다. 뭐냐?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이 그래비티, 중력을 이기고 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내가 중력 때문에 약해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가 되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이 두 분 다 똑같은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눈 밑에 대해서는 눈 밑에 피부 탄력을 최대한 지키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부분하안검이라는 방법을 진행하셨던 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눈 밑쪽에 저는 피부를 과하게 절제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또 피부는 처지기 나름인데, 대신에 수술을 해줌으로써 피부의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나의 피부는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두 분 다 부분하안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소 절개를 통해서 이제 끌어올렸던 방법이고, 눈 밑쪽엔 지방 재배치 수술 하셨던 분들이고요. 자, 이제 중안면 보겠습니다. 중안면이 상대적으로 어떻죠? 고랑을 기준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 자체의 처짐도 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고랑은 명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제 눈 밑쪽에 이 수프라고 하는 지방을 리프팅 시키는 수술. 그러니까 이 수프를 위로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랑이 채워지는 효과가 나면서 중안면 자체가 꺼져 있던 부분이 좀 더 올라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얼굴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대, 60대를 기준으로는 본인의 10년, 15년 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20대, 30대, 40대를 기준으로는 내가 꺼져 있던 부분을 좀 더 채워줌으로써 좀 더 생기 있게 얼굴을 바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마지막 클리니컬 사진인데요. 왼쪽은 수술전, 오른쪽은 수술후입니다. 단순하게 눈 밑만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눈 밑과 중안면이 그만큼 중요한 관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눈 밑쪽의 불룩함과 고랑짐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 대신에 이 부분이 중안면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면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분처럼 중안면 쪽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좀 더 눈 밑과 중안면의 관계를 매끄럽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미용적으로도, 그리고 추후에 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생기는 어떻게 보면 얼굴의 꺼짐 현상, 얼굴의 처짐 현상을 좀 더 예방해 줄 수도 있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눈 밑 쪽의 수술의 원칙에서 이제 중안면 부분과 같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닥터 맨델슨의 논문과 닥터 로릭의 논문을 좀 조합해서 제 의견을 같이 첨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고요. 항상 어떠한 수술을 하시기 전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상의를 해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